9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를 열어 수도권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단초를 제공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이 오늘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전 목사가 보석 때 정한 조건을 어겼다며 신문 없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 10월 3일 개천절 때도 광복절 때처럼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보수단체들의 집회 신고가 지금까지 접수된 것만 30건에 육박하고 신고된 인원을 합하면 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역학조사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핸드폰을 끄라는 내용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집회 참석 독려 포스터까지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로투데이는 코로나19 감염병과 집회 금지법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겠다는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안 내용과 이에 대한 법조계 반응부터 보시겠습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개천절 광화문 집회 법으로 막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주말인 그제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의 개천절 집회 신청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온 국민이 방역에 전념인 와중에 대규모 집회라니 아연실색이라며 집회 포스터에는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구체적 지령까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일단 법관이 집회금지 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버린다면 집회로 인한 집단 감염 사태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 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겠다는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쉽게 말해 현행 행정소송법은 지자체나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 행정청의 재항고 여부와 관계없이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엔 법원의 재항고 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연장 조치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 있다.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법률안의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단체의 위협이 막아지길 바란다는 게 이수진 의원의 말입니다.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집단 감염 사태가 있었다는 여론의 비판도 있었고요. 네, 실제로 그때부터 확진자가 늘기도 했고요. 저희가 바로 결정문을 받아서 읽어보긴 했는데 집회 허가 여부가 법관의 전적인 재량 권한이긴 하지만 요즘같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서 법원이 다소 안일한 논거로 집회를 허가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나. 그러나 지지자들의 뜨거운 응원 댓글과는 달리 법조계의 반응은 대체로 위험한 발상이다. 판사 출신 맞냐는 냉소적이거나 싸늘한 반응이 많습니다. 우선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겠다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이른바 집행부정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행정소송법의 집행부정지 원칙은 예를 들어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등 행정소송을 내는 자체가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수단체들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이 부당하니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다고 해서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부정지 원칙이란 어떤 취소소송의 제기, 이런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의 제기가 기존 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현행 행정소송법이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경위를 떠나 어쨌든 법원에서 힘들게 얻어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 자체를 무력화한다는 것이 이충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집행정지 자체가 인용되는 경우가 인용률이 낮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정지의 효력을 즉시항고에 대해 집행정지 효력을 부과한다면 사람들이 힘들게 얻어낸 집행정지에 대해서 그 실효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요. 법조계에선 나아가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이 이런 점을 모르지 않을 텐데 코로나19 확산에 분노한 여론의 편승에
행정소송법의 원칙을 허물려 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애초 일부 집회를 허가해 준 건 서울시가 소명을 제대로 못해서인 측면이 있는데 그걸 법원 잘못으로 돌려 집행부정지 원칙에 반하는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분 또 법조인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네. 예, 판사님 출신이신데 판사 출신이 스스로 판사로서의 권위를 다 부정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판례의 문제점은 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그 당시에 집행 정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충분히 법원을 설득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행정소송법의 대원칙에도 반하고 오남용 가능성까지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도가 뭐냐고 박성재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게 잘못 오용되면 결국에는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집회를 금지하는 수단으로 삼을 거고 또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껏 집회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잘못하면 이게 오남용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참 생각할수록 좀 무서워지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법조계에선 행정소송의 근간을 바꾸는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행정소송법이 그 근간이죠. 이런 원칙을 그 이수진 의원 안이 좀 정면으로 도전하고 건드리는 건데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집회 시위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너무나 중요하죠. 국민의 기본권이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최근에 법률 만능주의, 법률로서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요새 너무 자주 보여서 매우 우려되고요. 이번에 이수진 의원 법안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런 지적과 우려에 대해 이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광화문 집회의 경우에도 법관이 소재기 하루 만에 집회 허가 결정을 했는데 이를 재항고를 통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더 가지고 판단을 해서 최종 집회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원칙 훼손이나 법관 독립이나 재량 침해, 행정소송 남용 우려 등은 지나친 걱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보수단체들의 코로나19 전파 집회금지법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현재 이 행정소송법 관련해서 조항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행정소송법 23조에서 이 집행부정지의 원칙 그리고 집행정지의 예외 그리고 즉시항고할 때 조항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는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입니다. 2항에서 집행정지의 예외를 인정하는데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법원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집행부정지의 예외이고요. 3항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또 집행정지를 하면 안 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이런 걸 이제 소극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또 집행정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항은 별다른 조항이 아니고 5항 가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집행정지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거든요. 집행정지를 하는 결정 또는 집행정지를 안 받아들이는 결정에 대해서 다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한다고 해도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그냥 결정은 그대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즉시항고 법원에서 결정을 뒤집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게 좀 어떤 취지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사례 같이 집회를 금지하는 처분, 행정청이 하는 처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호프집이나 편의점 같은데 청소년에게 유해물질 또는 담배나 이런 걸 팔았다 이럴 때 영업 정지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학교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러면 이제 학교 폐쇄하는 명령 이런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종류의 처분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 행정소송법 23조 1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설사 행정법원에 내도 영업정지의 효력은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집행부정지의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보면 영업정지 15일인데 행정소송 1년 걸리거든요. 1년 걸려서 이겼더니 영업정지 기간은 이미 끝났거든요. 집행부정지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편의점주, 뭐 호프집 주인 또는 뭐 집회를 금지당한 사람, 학교가 폐쇄된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이미 사안 끝나고 기차는 떠나버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거를 중단시켜 놓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 이런 걸 입증하면, 소명하면 법원이 일단 효력을 정지시킵니다. 그게 행정소송법 23조 2항입니다. 네. 이 여당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이 코로나19와 같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는 집회나 시위도 좀 제약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법을 좀 바꾸겠다는 건데 법조계에서는 좀 이 집행부정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집행부정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 예외를 잘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여당의 발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정지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집행부정지 원칙을 더 잘 준수하라는 얘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격을 하려면 포인트를 잘 알고 공격해야 되는데 조금 잘못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그러면 집행부정지 원칙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정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법률유보의 원칙 같은 이런 헌법상의 원칙이 아니고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일종의 원칙인데요. 이런 걸 이제 입법 정책이라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집행정지의 원칙을 따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고유 권한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정합니다. 이유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일단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 소송 한번 제기해보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좀 막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에는 취소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취소하지 않으면 효력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것, 이게 공정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정력이 있으니까 일단 유효한 걸로 보자. 이런 원칙들 때문에 생기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집행정지가 맞느냐, 집행부정지가 맞느냐, 이것은 논란거리가 계속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집행부정지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지 집행부정지가 항상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정지 원칙으로 돌아갔으니 무조건 잘된 것이다는 아니고요. 집행부정지 원칙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의 효력을 극대화해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또 다시 제한하는 것이 과연 행정객체들에게 유리한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계속 앞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눴던 이제 이 관련 법안들 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은 집회를 이렇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심리한 법원이 알았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주의하지 않았었냐는 부분은 비판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하는 과정에서 이 집행정지 사건들은 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주지 않을 경우에, 집행정지하지 않을 경우에 또 기본권 침해 등도 생각해야 하는 점 때문에 뭐 결과만 가지고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도 훨씬 더 소명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10여 명 또는 20여 명이 모이는 집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더 소명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 점을 떠나서 결과만 가지고 담당 재판부를 너무 심하게 비난하는 것은 저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공공복리에 이사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했고, 그런 경우에 집행정지를 기각하는 사례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런 사태가 생기면 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요건이나 또는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소극적 요건들을 심사할 때 훨씬 신중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법 개정 등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기본권 제한적으로 가거나 판사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올바른 일은 아니지만, 판사가 재량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부 개정안이 포함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이제 광복절 집회 집단 감염 사태부터 뭐 이번에 이제 개천절 집회 그리고 지금 의원들의 법안 발의 논란까지 지금 상당히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행정소송법에 대한 개정안까지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정도의 상황을 초래한 집단들로서는 좀 많이 반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좀 잘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좀 1차적으로 법원이 대승적인 견지에서 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재개발조합과 조합원 사이 보상금 소송에서 등기 우편을 고의로 받지 않았다면 우편을 거부한 순간 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이 3차례나 우편물 수취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전 목사는 재수감되며 취재진에 대통령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며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8살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건 당시 딸은 112에 전화를 걸어 아빠가 엄마를 죽이려 한다고 신고했고 경찰 질문에 엄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아차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수백 명의 구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3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기아차 관련 허위 문건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여왔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취업 사기 피해자들이 650여 명, 피해액이 150억 원을 넘는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